컨테이너는 예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 서버, 가상화 해가지고서 각각 올리는 거였더라고 하면은 이게 최적화해서 하나의 커다란 풀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쭉쭉쭉 쌓아가지고서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가 점점 필요해지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그래서 컨테이너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개발이랑 인프라랑 같이 인티그레이션 돼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컨테이너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OS와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OS 위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컨테이너는 하나의 OS 플랫폼 그렇죠.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인데 다른 OS 기반인데 라고 하면은 또 다른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리고 하나의 OS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시켜 놔야지만 완벽한 프로텍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 컨테이너 각각 분리될 수밖에 없는 가상화 환경 나는 독립적으로 OS 위에 별도의 솔루션을 얹어가지고서 서비스를 해야 해. 예전에 뭐 레드햇이든 레드햇 6.0이든 아니면은 뭐 리눅스 우분투든 뭐든 뭐 새로운 버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상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빠르게 배포해가지고서 쭉쭉쭉 늘려나가고 싶은 서비스들, 뭐 와스 같은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웹이나 와스 같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가장 최적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컨테이너만으로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네네.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이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마음대로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파드가 있고 그 위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도 올라가고 하나에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네트워크도 마음대로 구성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보안, 계정 정보도 마음대로 바뀌어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가지고서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가 여러 개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VM의 탄주, 그다음에 스토리지의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스토리지도 할당하고 서비스도 할당하고 자원도 할당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백업을 받기 위해서 특정 파드만 받는다 아니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만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복구했을 때 제대로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점점 복구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전체를 한 번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 스토리지,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 워낙 많은 복잡해 죽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워크로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만약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운영자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백업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 네임스페이스 만들어가지고서 네트워크 어떻게 세팅하고 해서 쭉쭉 올리면 쉽게 만드니까 또 만드니까 또 그쵸?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도 휴가도 가고 네. 가끔씩 안식 휴가도 가고 뭐 전화 받기 싫을 때 전화 안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것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데이터 보호가 나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바로 복구해가지고 바로 서비스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그런 환경으로서 데이터 프로텍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프로텍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형태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백업이 더 복잡하겠네요. 일반 다른 백업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패러다임을 바꾼 게 카스텔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백업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부분, 뭐 오라클, MS SQL,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이메일, 거기다가 뭐 OS 백업, 그래서 다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가상화 또 따로 주시잖아요. 그렇게 각각 받았다고 하면 이게 그 부분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하나의 OS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만 제대로 다 받아가지고서 딱 복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은 하나의 OS 위에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아예 카스테는 그거를 아예 뭉뚱그려서 정보 하나의 OS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정보만 제대로 가져와서 쭉 긁어 온다고 하면 한 번에 서비스 개념 단위로 바로 백업하고 복구하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 화면이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요. 전체를 알아서 클러스 단위로 쿠버네티스 클러스 단위로 한꺼번에 다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 안에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파드 단위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내가 원하는 단위대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원하는 단위로 복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부분만 떼가지고서 이쪽에다가 이식,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는 DR 환경, 재복구가 구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VM웨어 탄주에서 이렇게 딱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전체를 다 받아뒀다가 필요하면은 DR 센터, VM 환경 여기 딱 있습니다. 그대로 덮어 씌워가지고서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재복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환경, 인프라를 잘 몰라도 쉽게 클릭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이 그 탄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입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있으면 그 위에 파드가 있고 또 서비스가 있고 파드가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나마 쉽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점점 확대되게 되면은 내가 구성을 했어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아니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좋은 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쭉쭉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복잡해지면은 내가 다 기록을 해놔야 되고 인수인계도 힘들어지고 그럼 단순하게 그냥 딱 받아놓고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받아놓으면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탐색기처럼 보입니다. 클릭해서 이것만 이렇게 다 서비스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한 데이터 보호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백업하고 복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심.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부분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검색 한눈에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들이.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실제 그 카센의 UI입니다. 화면상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총 75개가 있고 거기서 프로텍션 하는 게 뭐가 안 받고 있는 게 뭐고 스케줄링이 안 되어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백업 정책을 몇 개를 만들어 놨다. 내가 그냥 통으로 전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정보까지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복구할 때는 그냥 웹상에서 클릭만 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백업과 이동을 손쉽게 내가 잘 몰라도 클릭 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빔의 목표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카센을 통해 가지고서 쉽게 다 보호를 하고 좋은데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전부 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VM웨어 탄주가 나온 이유도 가상화만 가지고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그렇죠. 컨테이너 두 개가 건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일부 남아있을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래서 빔은 카센과 빔을 통합해서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을 통합해가지고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카센은 네임스페이스를 통해가지고서 백업을 하고 그 외에 VM웨어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빔의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V센터와 통신을 해가지고서 VM 단위의 이미지 기반 백업, 카스테는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데이터 보호. 그래서 빔의 레파지토리, 백업 장치는 퓨어 스토리지 같이 빠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서 또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빠른
퓨어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를 통한 빠른 스토리지 저장 각각의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빠른 스토리지는 빠른 복구가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해킹과 같은 쉽게 마음대로 액세스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로서 통합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위한 데이터 관리는 누구라도 쉽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하고 거기다가 재복구까지 그리고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래서 손쉬운 아키텍처, 손쉬운 복구, 운영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론 쿠버네티스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OS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백업은 클러스터 위에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백업 서비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액세스를 쿠버네티스에 액세스를 하지 않고 데이터 보호하는 그래서 완벽한 보안. 마지막으로 손쉬운 이동성,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될 수 있고 DR, 재복구가 가능한 그런 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를 보호하면서도 기존의 피지컬 시스템, 가상화 시스템, 클라우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온프라미스 환경이 됐든 그리고 그 온프라미스의 물리 서버든 가상화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로서 통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거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빔이 추구하는 데이터의 이동성을 가장 그래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백업으로서 인프라를 통합해서 데이터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빔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